네, 안녕하세요. 이교시 쌤 주식공무원입니다. 어제 잘 쉬셨어요? 저는 사실 어저께 갑자기 좀 날씨가 추워지는 바람에 좀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이 썩 좋지 않은 상태인데요. 여러분들도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서 저처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시장이 좀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은 저희 나라 시장이 쉴 때 미국 시장이 움푹 실퍽거렸어요. 어저께,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쉰 9일날 미국 시장은 미중 무역 분쟁이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다. 스몰 딜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슈, 또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추가함으로 해서 급락을 보였었죠. 그러다가 어저께 다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이슈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스몰 딜은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저께 사실 좀 반등을 했었는데 그 반등이라는 것이 하락한 것에 비해서 크게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좀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 하락은 미국 시장의 상승에 비해서 하락한 것이 아니고 어저께 미국 시장이 장중 플러스로 끝난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이슈가 다시 한번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금방 중국 그 사절단이 미국을 떠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나스닥 선물이 급락하는 모습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아침에 크게 빠졌다가 어느 정도 다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오늘 배울 속담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속담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배울 속담은요. 결정적인 순간을 찾아라. 결정적인 순간을 찾아라.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이 결정적인 매수 타이밍과 결정적인 매도 타이밍 등이 되겠죠. 질 확률이 많을 때나 불확실성이 높을 때에는 승부수를 띄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식과 어떤 그 도박을 자주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 주식시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도박이 불법이에요. 하지만 주식시장하고 이제 저기 정선에 있는 카지노 두 가지는 국가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도박장입니다. 그게 이제 세금을 걷기 때문인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거래세라는 것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그 거래세를 늘리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개장 시간을 9시에서 3시 3시였는데 30분을 늘렸죠.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는 세금을 걷어야 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도박장을 운영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고스톱을 칠 때에도 열고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패가 좋을 때 이길 확률이 높을 때 승부수를 띄워야지. 그렇지 않고 이거 뭐 뒤끝이 잘 맞겠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아니란 생각으로 열고를 했다가는 큰 낭패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실 텐데요. 지금 현재 우리의 주식시장이 약간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 주식시장이. 왜냐면 특히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휴일이 있잖아요. 저번 주에도 휴일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도 휴일이 있고 이렇게 휴일이 있게 되면 그 휴일 기간 동안에 어떤 사건이라던가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외국 시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money never stop, money never sleeps. 돈은 잠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이 쉬어요. 그러면 내가 뭘 못해요? 내가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휴일에 어떤 불확실성에 어떤 투자를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월스트리트 머니 네버 슬립 같은 경우에는 동명의 영화가 있어요. 동명의 영화가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 주식공무원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혹시 계신다고 한다면 시간 내어서 이 영화를 한번 보는 것을 권해드려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면 어떤 주식 투자에 있어서 분명히 영감을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 시장이 수요일 밤에는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새롭게 추가하는 이런 악재 때문에 하락을 했었다가 어젯밤에는 다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스몰딜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오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이 협상을 일찍 끝낼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미국 선물이 급락을 했고, 다시 장이 시작한 이후에는 다시 무엇인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움퍽질퍽 하잖아요. 위아래로.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움퍽질퍽한 상황에서는 어떤 베팅을 하기보다는 좀 더 뭔가 명확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어떤 뭐 현명한 기다림이라고 보통 표현을 제가 많이 하는데, 그런 현명한 기다림을 갖는 것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렇게 미국 시장이 불안감을 보이고 있을 때 세계 시장도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 회원들도 저에게 요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또 오늘 뭐 그 뉴스를 보니까 어디죠? 그 쿠르드족을 터키가 공격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또 이제 이란의 핵시설에 관련된 리스크,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또 유럽과 미국 경기에 뭐 안 좋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 있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추세, 흐름이 이쪽으로 흘렀을 때는 그쪽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생산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페이크 뉴스도 있고요. 아니면 뭐 맞는 뉴스도 있지만, 사람들의 심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공포지수를 높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제가 조금 신뢰하는,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신뢰를 하실 거예요. 이런 뉴스들을 지켜보는 과정 말고, 이런 뉴스들은 결국에는 숫자로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사실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숫자로 표현되는 결과가 훨씬 더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숫자로 표현되는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진 주식들도 사실은 어떤 가격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지만, 이 가격이 가치에 회귀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을 지켜보는 과정에서의 사람들의 흥분지수, 즉 뭐 공포지수, 이런 것들로 어떤 매매 기준을 삼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어떤 가치라기보다 상대적인 가격,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맞추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자라고 하신다면 어떤 지수라던가 어떤 수치라던가 어떤 통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어떤 방향으로 삼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번에 WEF, 즉 월드 이코노믹 포럼, 세계 경제 포럼, 뭐 다보스 포럼이라고 이야기도 되는데요. 불리우는데요. 이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어떤 숫자와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불리죠. 이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매년 1월 스위스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포럼이 열리기 때문에 이 휴양지 이름을 따서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경제 포럼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포럼입니다. 어떤 민간이 주도하는 포럼 중에 가장 권위 있는 포럼이고, 이걸 그래서 보통 경제 올림픽이라고도 부릅니다. 뭐 정관계 인사들, 민간 인사들, 또 이제 각 기업의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향후 어떤 경제 발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포럼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세계 경쟁력 지수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세계 국가 경쟁력 지수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2019년도에 발표된 세계 경쟁력 지수에서 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 세계 경쟁력 지수가 15위였는데 두 계단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 경제 포럼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에서 주최하는 포럼이기 때문에 IMF 등 국제기구와는 조금 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이 IMF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성향을 조금 띱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소개해드린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에서 우리나라가 IMF에 들어갔을 때 당시에 미국 재무부 사람이 와서 뒤에서 이렇게 핸들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WEF 즉 월드 이코노믹 포럼은 이런 어떤 경우의 수가 조금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데요. 국내 언론사, 뭐 찌라시 등이 굉장히 우리나라 그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어저께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바로 제가 택시를 타자마자 막 지금 정부 욕, 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물론 이제 본인이 느끼는 어떤 경제적 어려움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어떤 매스미디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요즘에 뭐 종편도 있고요. 또 개인 채널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얻어지는 어떤 정보에 의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체감이라고 느끼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얼마 벌고 얼마 쓰고 이런 숫자라기보다는 이런 뉴스에 입각해서 그런 어떤 본인이 현재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내 언론사라든가 어떤 페이크 뉴스를 생산하는 이런 어떤 해외 기관들이라든가 개인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것이 이 WEF의 어떤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수치와 어떤 데이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을 두 단계 상승시켰기 때문에 작년보다 수치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훨씬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어떤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어떤 국가 경쟁력을 인정받았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두 가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하시는 ICT 관련된 분야이고요. 두 번째는 거시경제 안전성이라는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거시경제 안전성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어떤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흐름보다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안정되어 있다라고 세계의 어떤 WEF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뭐 미국 경제라든가 아시아 경제라든가 실질적으로 뭐 유럽 경제라든가 이런 경제들의 어떤 위험성보다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거시적 안정성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안정성이 이번에만 1위를 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2018년도에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 15위를 기록할 때에도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안정성은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 거시경제 안정성, 즉 세계의 유수의 어떤 석학들이라던가 경제단체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적으로 가장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수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위 뭐 당일의 어떤 뉴스에 의해서 종목을 매수한다던가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오늘도 사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이 뭐 장대 양봉 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주말에 쉴 때 뭐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추가 발생 뉴스가 있었어요. 14번째. 그래서 오늘 아침 뭐 이런 종목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은 4, 5% 정도 갭을 띄우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뉴스에 이렇게 쉽게 반응하신 분들은 오늘 지금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련된 종목을 시초가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한 4, 5% 정도 손실을 뭐 보고 계실 거죠. 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숫자가 무엇이냐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련되어서 돼지 개체가 줄었고 돼지 개체가 생산이 그만큼 공급이 줄어든 만큼 소비가 유지된다면 다른 대체 육인 예를 들어서 오리라던가 닭이라던가 수산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그 매수가 늘고 그 매수가 늘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 기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은 기대감만으로 그 어떤 센시티브한 부분에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주가가 출렁거리는데 이런 출렁거리는 주가는 결국에는 그 가치에 회귀한다고 하는 아까 제가 결정적인 순간을 찾아라고 하는 것에 좀 위배된다는 거죠. 즉 슬픈 엇박자를 지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이러실 수 있어요. 와, 야 이거 봐봐라. 새롭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하고 있는데 왜 이 종목이 안 오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답답하신 상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자체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세계 국가 경쟁력 부분에서 거시경제 안전성이 우리나라가 2년 연속 1위이다. 이거는 뭐 미국, 싱가폴, 뭐 일본, 독일 등을 다 제치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1등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땐 우리나라 증시는 긍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급한 투자자는 그래? 우리나라 거시경제성이 아주 좋다니까 그럼 지금 몰빵.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이 급한 투자자들은 방향보다 속도에 투자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찌라시 뉴스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현명한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죠. 이 마음이 급한 투자자들은 내가 사면 바로 올라야 되는데 바로 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다 팔죠. 내다 팝니다. 내다 판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무엇인가, 빨간색 종목이 무엇인가, 뭐 상한가 갈 종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 5%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한 상승한 종목을 상한가가 가겠지. 상한가가 가면 이게 다음날 더 오르겠지. 이런 생각에 이제 매수를 하시는데 그런 식의 매수는 너무너무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개별 종목을 하나 좀 살펴보면 오늘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이 있죠.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이라는 종목인데 이 코오롱이라는 종목이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이렇게 20%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미리 베팅한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을 것인데요. 이렇게 투자를 했지만 제가 이걸서의 분봉을 좀 보여드리면 이 오늘 당장의 이 분봉에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19,000원에서 20,000원대에 매수를 했다는 거죠. 19,000원에서 20,000원대 매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18,750원이에요. 즉 고점 대비 약 12%가 약 한 뭐 3시간 만에 빠져 있는 상태죠. 내가 매수를 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이렇게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이 빠지게 되면 쉽게 견딜 수 있는 투자자는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져. 야, 그러면 내가 이거 뭔가 미스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종목이 나중에 티슈진이 상장 폐지가 되지 않아서 다시 그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지만 그 가격까지 올라오는데도 역시 베팅이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매를 한 후에 예를 들어서 다시 운이 좋아서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가 안 되면서 이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든지 관련 회사인 코오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더라도 그 수익을 고스란히 누리지 못하는 이런 굉장히 불행한 엇박자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런 투자자들이 사실은 많아요. 이런 투자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와
저의 이런 강의를 듣는 좀 현명한 투자자분들인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는 겁니다. 그쵸? 최근 WEF에서의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WEF가 우리나라에 그 권고안은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 둔화 추세인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좀 중요하다. 이런 어떤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이는 인프라와 또는 뭐 인적 자본, R&D 등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런 권고안을 내어 놓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권고안은 우리나라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정치가 사실은 검찰 개혁이라든지 조국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실 좀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강한 드라이브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물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당의 비판이 엄청나잖아요. 뭐 퍼주기식의 어떤 그 정책이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데, 이 권고안이 사실은 이 WF에서 나옴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강하게 할 어떤 동력을 얻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권고안은 사실은 WEF에서 처음 얘기한 권고안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IMF에서도 우리나라에 권고안을 내면서 이 확장적 재정 정책, 즉 돈을 좀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권고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이번 WEF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확장 정책을 편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런 아까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극적인 뉴스 이런 것보다는 이런 통계와 수치 자료에 근거한 투자자가 훨씬 더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주식 공무원이 컨텐츠 애널리스트로서 그런 숫자와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식 공무원 손 꼭 놓지 마시고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한 2분 정도 지났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 말씀드리려고 좀 시간이 좀 지체된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디조스탁스쿨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식공무원 채널, 그리고 네이버에 주식공무원 치시면 주식공무원 카페라든가 주식공무원 블로그도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고 항상 잃지 않는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고요. 오늘 오후장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이빠이 짜잔.